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도 이렇게 대놓고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단체로 대규모로 땅을 사들였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하는 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와 정부의 신도시 발표 시기 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광명시흥을 6번째 3개 신도시로 발표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그런데 민변이 밝힌 주요 매입 날짜를 보시면 LH 직원들이 이곳에 처음 토지를 매입한 건 2018년 4월 19일로 보시다시피 정부 공식 발표보다 약 2년 11개월 전입니다. 예. 하지만 이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 언급 없이 이 신도시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건 이들이 땅을 산 5달 뒤인 2018년 9월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매입은 2019년 6월 3일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5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약 한 달 전 정부는 고양과 부천을 신도시 2차 예정지로 발표했었죠. 예. 또 지난해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하는 6.17 대책이 나왔는데 마침 전날인 16일에도 매입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자 중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죠.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땅을 산 직원도 있다. 이것도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 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맞습니다. 전체 매입자금 1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8억 원을 대출을 받았죠. 그것도 농협의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출 금리 3%로 돈을 빌릴 경우에 1년 이자가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런 부담을 안고 사들인 2만 3천여 제곱미터 토지 대부분이 농지죠. 자, 이런 투자는 통상 확실한 개발 정보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자 부담을 안고도 땅을 사서 나중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런 땅 사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 어떤 이익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먼저 땅값이 매입가보다 오르기 마련이라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으면 상가나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억 원이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자 정도는 월급 타서 내가 각오하고 한 거죠. 이런 투자할 때는 융자 금액의 이자의 최소한의 3배 정도 마진에 한 300억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자, 물론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상당한 이익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전문가 얘기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기가 좋아 보여서 그냥 땅을 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루된 직원들이 대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직원들이라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원들은 이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예. 미공개 정보가 들어왔고 그 비밀을 이용하지 않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발언인 거죠. 예, 물론 뭐 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 보더라도 의심 가는 대목이 너무나 많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